오늘 배우는 게 서울대에서 못 배우는 것들이에요. 저기 사실 말해서 저희 그 서울대학 나와서 졸업해서 교수하신 분들 있어요. 저기 전국대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 유튜브 들어오셔서 제 수경재배 교육, 물론 저희가 10년 후배들인데 다 듣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왜 지금 그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치니까 저희가 이제 이거 저희는 일부러 전문대라 일부러 이제 이거를 저기 뭐라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가르치려고 보니까. 뭐 지금 이렇게 이제 대략적인 설비 구성이 돼 있어야 이제요. 대략 설비 구성이 돼 있고 세부적인 설비 내용은 이제 지금도 시작할 거예요. 이제 일단은 상세한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게 지금 P라고 되는 거 뭐예요? 펌프죠. 네. 펌프예요. 펌프.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T는 밸브죠. 여기 열고 닫히는 밸브들이에요. 그러면 펌프는 용수 탱크에서 일단은 펌프로 이제 물이 들어가겠죠. 이제 얘가 용수 펌프 되고요. 용수 탱크에서 뭐가 되면은 용수 탱크로 들어가는 다시 용수 탱크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난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난방을 한다는 얘기는 그 물이 15도 이하로 떨어지면 별로 좋진 않아요. 18도, 20도 정도 되면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난방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난방 탱크, 용수 탱크에 난방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없고요. 이거는 바깥에 있는 용수 탱크에서 온실 안으로 들어오는 용수 탱크가 있고 여기서 이제 난방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 3변발 밸브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양액을 회수했단 말이에요. 배양액을 그러니까 배액이 나온 걸 회수했어요. 회수했으면은 내가 공급한 비료와 회수한 비료는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은 여기서 저장하고 있죠. 그럼 살균의 저장 탱크에서 비료를 공급하는데 이 삼방변이라는 게 뭐예요? 세 군데에서 물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하나, 여기선 한쪽에 뭐가 들어와요? 원수가 들어오고 한쪽은 뭐가 들어와요? 사용한 배액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혼합탱크로 들어가겠죠. 혼합탱크 들어갈 때 바로 이 양의 혼합탱크 들어갈 때 이쪽 비료랑 섞여서 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요게 핵심이에요. 여기가. 저기 살균기는 사실대로 말해서 돈만 충분히 들면 만들 수 있다. 지금 살균이 안 된 이유는 돈이 진짜 제가 별 이상한 걸 많이 받고 국내 기계들 받는데 일단 전력이 안 맞아.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얼마만큼 소독되는지 잘 모르겠으나 프리바나 다른 외산 장비들의 쓰는 전력 양하고 국산에서 쓰는 유비 등 전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계 써 있는 게 만약에 등 하나가 5kW짜리 등을 쓴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써요. 굉장히 세요. 그 빛이. 근데 한국 거는 500W야. 근데 소독이 될까요? 안 되죠. 유럽 사람들이 미쳐서 5kg 넣은 게 아니겠죠. 당연히 등값이 비싸고 전기를 많이 먹어도 그 정도 넣어야 소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500W짜리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이씨 하나마다. 왜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외국 사례들을 보면은 외국 사람들은 그거를 갖다가 바보들이 아닌데 비싼 등을 전력을 많이 써서 넣을 이유가 없잖아 이것들이. 그래서 일단은 돈만 많이 들면 요건 등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유비등이라는 게 큰 기술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3만원 밸브가 뭐예요? 요게 노하우거든요.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혼합탱크로 가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pH하고 ECS가 달렸어요. 그러면 pH와 EC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pH가 높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 산탱크가 작동을 해요. 산탱크에서 펌프가 탁탁 튀기면 산을 질산을 넣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pH가 떨어지겠죠. 반대로 pH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딱 멈추겠죠. 또 요 비료를 그리고 EC가 봤더니 EC를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EC를 3.0으로 맞췄는데 2.5밖에 안 올라가요. 지금 현재. 그럼 어떻게 해요? 펌프가 더 자주 튀겠죠. 탁탁 했더니 2.5야. 뭐 어떻게 해요? 3.0을 맞추려면 탁탁 되겠죠. 이렇게요. 근데 여기서 주의점. 탁탁 튀겼는데 3.0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 가서 요거를 조정을 해요. 여기 수량을 조절해요. 비싼 기계라면 지가 알아서 하겠죠. 근데 우리 기계는 뭐예요? 싸구려 기계라고요. 이거는 싼 기계예요. 절대로 이게 1,500만 원짜리 기계가 비싸였어요? 비싼 거 같죠? 근데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기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맞추는 거는 사람이 요걸 가서 이제 맞춰야 돼요. 조절을 해서 수위를 맞춘 다음에 다시 켜보고 야 대충 맞았어. 그러니까 3.0으로 맞췄더니 2.9야.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맞은 거예요. 이거 3.1이야.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맞은 거예요. 대략적으로 3.0 언저리 들어가면은 맞았다고 보고 이제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이 pH하고 EC 센서가 여기 달렸고 이 pH와 EC 센서가 EC가 부족하면은 비료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더 빨리 올라가고요. pH가 높으면은 산을 집어 들어가고 pH가 낮으면은 산을 끄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맞춰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을 끌고 나가죠. 그러면 여기는 펌프하고 여기는 펌프가 있고 여기는 펌프가 있잖아요. 펌프가 어떨까요? 이 펌프하고 종류가 같은 펌프일까요? 전혀 다른 펌프예요. 일단 볼게요. 얘는 지금 비료를 만나는 펌프에 비료를 안 만나요? 비료 만나죠. 혼합 탱크에 비료가 왔죠. 비료가 만나면은 쇠가 어떻게 돼요? 녹슬죠. 펌프가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펌프여야 돼요? 스테인리스 자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테인리스 펌프를 기본으로 한다. 그 다음에 얘는 펌프가 볼게요. 여기서 물이 넘어갈 때는 어때요? 물만 채워주면 되죠. 막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필터가 있긴 하지만 막히는 데가 없죠. 근데 여기서 펌프로 밀어줄 때는 어떻게 돼요? 저기 막히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물을 똑같이 주려고 중간에 필터들이, 그러니까 각 드리퍼, 흔히 말하는 이제 드리퍼라고 하는데 드리퍼 안에 압력 보정 단추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안에 뭐가 이렇게 막혀 있거든요. 그 압력 보정 단추를 뚫고 나가려고 하면 압이 걸려야 돼요. 압이 건출하면 어떻게 돼요? 이 펌프는 바로 일반 펌프가 아니라 다단 펌프라고 해서 압을 가해주는 펌프예요. 그러니까 압을 망치로 치듯이 계속 해머로 때려주는 거예요. 땅 주는 pom프가 돼요. 그러니까 이 펌프는 비싸요. 하나에 5마력짜리가 200만 원 정도. 150에서 200만 원. 지금 올랐을지도 몰라요. 옛날 가격이 150에서 200이었거든요. 지금 올랐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 펌프는 얼마일까요? 같은 5마력이면 얘는 25만 원 사요. 가격이 10분의 1에서 7분의 1밖에 안 되죠. 전혀 다른 펌프라는 거. 근데 실제로 제가 청양군 다녀보면은 요 펌프를 여기다 놔놨어요. 그러면 이제 200만 원을 누가 먹었어요? 업자가 마진을 챙겼거나 아니면 싸게 줬다고 거짓말했겠죠. 이게 펌프를 싼 거 샀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비를 할 때 기본이 얘는 유량 펌프를 들어가고요. 얘는 다단 펌프가 들어가요. 스테인리스 다단 펌프가 들어간다. 비싼 펌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우리가 설비를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거의 제가 볼 때 80% 이상 보조로 나올 거예요. 90% 어떻게 보면 100%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거 보조는. 근데 100% 보조면 얘 공짜일까요? 아니에요. 신경 무지하게 써야 돼요. 신경 쓰는 것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재배사 애들이 옛날에 비료값 쌀 때는 버렸어. 그냥 이거 있어. 귀찮아갖고. 지금 비료값이 옛날보다 50% 올랐거든요. 지금은 써요. 귀찮아도 비료값 아끼려고 이제. 옛날에 비료값이 쌀 때는 그냥 이 설비가 있어도 왜 보세요? 내가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게 되면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것도 비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비료값이 비싸짐에 따라서 이제 요 사용하고 있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라는 건 뭐냐면은 물이 넘치면은 이제 회수하고 멈추게 되는 것들 오버플로우라고 되고요. 그다음에 이 스위치가 이거 보면은 탱크에 들어오는 것은 상부에 나가는 것은 하부에 배관하게 되는데 들어오는 것은 상부에 나가는 하부에 배관이 돼. 왜 그럴까요? 유량이 떨어지면 밑에 빠져나가겠죠. 만약에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다음에 이거 할 때 이분들한테 할 때 항상 주의할 게 있어요. 모든 소켓은 방향을 표시해 달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 나중에 떼야 될 일이 있거든요. 방향이 있어야 돼요. 방향이 내가 인과 아웃이 있어야 나중에 정확하게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가 아니라 자주 우리가 점검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요거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 얘가 이만큼 떴는데 얘는 이만큼 떠. 어떻게 될까요? 이거 풀어갖고 닦아줘야 되고요. 어떤 경우는 이게 안 올라오고 멈춰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다 뜯어갖고 수리해줘야 되는데 부품의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지만 나중에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향 설정을 다 해달라고 하시고요. 네, 이제 실제 모습이에요. 저희 지도 교수님 온실에 있는 실제 모습. 농사 짓고 계시거든요. 용수 탱크 볼게요. 요 용수 탱크 안에 있지만 밖에 또 있어요. 용수 탱크가 있고. 요게 하루에 2,500평인데 저 하루 저것은 모질라요. 저거 모질라는 물량이고 바깥에 큰 탱크 있어요. 하루치 정도 물을 우리가 이틀치 보관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기 잘 고치잖아요. 그래도 하루치 정도만 보관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틀치면은 탱크가 커지니까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 값도 비싸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루치 정도는 보관하고 있다. 농축 탱크는 뭐예요? 여기 써 있죠. 뭐 A1, A2, B1, B2 써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비료를 타는 탱크가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싼 탱크가 보이죠? 싼 탱크가 있고
이거 모래 요과기가 있죠. 모래 요과기는 뭐예요? 이제 이거 모래 요과기는 이제 물이 되게 안 좋은 데 같은 경우 모래 요과기라도 원수를 정제하기도 하는데 우리 웬만한 데 같은 경우 모래 요과기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원수 살 때 물이 좋은 데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디데크 필터 좀 디데크 필터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디데크 필터만 사용하고 있고요. 모래 요과기는 양액을 회수, 배액을 식물이 먹고 회수할 때는 반드시 모래 요과기를 거치게 돼 있어요. 이거 비싸요. 모래 요과기가 1톤짜리가 있고 2톤짜리가 있는데 얘는 500kg짜리거든요. 비싸요. 이거 몇백만 원씩 해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양액 제어기가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되게 구성은 되게 있어요. 3탱크가 저쪽에 있고 대충 구성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물이 이제 들어왔어요. 물이 들어오면은 이제 급액 주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 이렇게 밸브가 있어. 전자 밸브가 있거든. 전자 밸브를 열고 닫고 하면서 물을 줄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급액 주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전자 밸브 열어줘서 이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설치를 할 때 보통 우리가 배지 밑에다가 요거 베드의 밑에다 설치하는 거 권장해요. 왜 베드 밑에 설치할까요? 웬만하면 베드 밑에 있으면 좋겠다. 웬만하면 왜 할까요? 햇빛을 보는 게 좋지 않거든요. 햇빛을 못 보게 하려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얘가 검정색이었어요. 이 관이. 근데 왜 검정색일까요? 햇빛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검정색이었어요. 그 당시에. 햇빛을 들어오면 안에 이끼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정색이었는데 요즘에는 흰색이에요. 왜 흰색일까요? 그냥 흰색이야. 정확히 말하면. 안에는 검정색, 바깥은 흰색. 왜 흰색이요? 열 안 받으려고. 예. 검정색 열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튕겨 나가기 위해서 흰색을 통해서 그 빛을 반사시키려고 흰색이 빛을 반사시키거든요. 그래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물을 주는데 여기서 이제 드리퍼로 점적핀을 들어있고 여기 압력 보존 단추라는 게 있고 물을 주게 돼 있고 여기 단추가 있죠. 일단 갈색은 2리터짜리예요. 저희가 2리터짜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써요. 2리터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압력 보존 단추 2리터 하면은 우리 학생들 어떻게 알아야 되냐? 우리 과 학생 졸업하면은 2리터 하면은 이 1시간에 2리터 들어간다. 압력 일정할 때. 그러면은 간단하죠. 2리터면은 분당 몇 미리? 한 30ml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분 하면은 얼마예요? 한 100ml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분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략적으로 압력 보존 단추가 뭐냐? 이 압력이 도달해야 열어주는데 우리가 이걸 일발 정도 걸려야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압력 보존 단추가 있고 드리퍼로 해서 물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흑색은 이제 점검했던 게 이제 조류방, 그러니까 안에 이끼 끼는 거 막으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배기를 주는 것이 우리가 좋다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요게 부품이 있어갖고요. 이렇게 끼는 그 핀이 있어요. 핀을 쓰면 안에 걸 수 있어요. 이거들요. 그래서 이거 해봐야 하나에 200~300원짜리인데 한 줄 거는데 아마 한 10,000원이면은 충분히 걸 거예요. 내가 해도 한 혼자 하면은 2,000평 하는데 한 이틀 걸리겠네. 이틀 정도 하면 지금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걸어놓으면은 일단 편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열을 덜 받아. 왜냐면 이 관에 열 받는 게 되게 안 좋아요. 이게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열을 덜 받게 하고 저렇게 되겠다. 그래서 저희 기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는 생각도 못한 저기 다 무조건 다 검정색이었거든. 그때만 해도 다 검정색이었을 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순환부 상태 구성을 보게 되면은 배액에서 이제 회수가 되죠. 배액에 회수가 되고 펌프를 통해서 배액 수직구로 넘어가고 다시 이제 펌프에서 살균 장치를 넘어가는데 일정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속도가 빠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유비를 관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유비 같은 경우는 요만한 관이 이만하게 돼 있어요. 이만한 관이 이렇게 해서 한 10개씩 걸려 있거든요. 요거 하나가 이 세트가 등만 갈아주는데 몇 천만이 들어가요. 굉장히 비싸요, 이것들은. 그러면은 쇠로 감싸져 있거든. 왜 쇠로 되냐? 유비가 해롭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유비가 바깥으로 못 나가게 감싸져 있다. 그리고 이 안에 관이 이렇게 들어있죠. 1cm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살균 장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NGF는 요만한 필터가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오면서 하는데 필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드럼으로는 2~3년에 가지고 교체해야 되고 깨끗한 건 5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필터 교환 금액이 3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3년에 1,000만 원, 5~600만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료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면은 비료를 30% 정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1헥타 기준으로 비료값이 옛날에 1헥타에 3천만 원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지금은 한 4,500만 원 얘기하는데 아마 올랐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재작년 얘기인데 지금 원화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아마 지금 5천 됐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비료는 국내에서 안 만들어요? 안 만든다고 했죠. 다 수입산이거든요. 그러면은 원화에 따라 원화가 가치가 낮아지면은 저기 비료값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니까 비료값을 3년, 그러니까 3개월을 30% 절약한다는 얘기는 1헥타 온실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지금 이제 삼방만 밸브에서 예. 그게 필터링 돼가지고 원수통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원수 상태가 돼서 원수통으로 들어가는 아니요. 원수 탱크가 아니라요. 얘는 백 탱크고요. 원수가 여기 따로 있죠, 이렇게. 네. 여기 있어서 얘하고 섞어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시가 6이에요. 가정. 공급이 얘가 33으로 이 시를 보내고 싶어.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이제 양액에서 원래 양액이 들어오는 게 3이고 여기에 400을 공급하고 3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6이면은 원수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3이 되겠죠. 그렇게 3을 맞춰요. 2대 1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 1로 원수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배양액을 원래 있는 배양액을 집어넣으면 얘가 3이 됐죠. 근데 얘가 6이에요. 물을 2배로 집어넣어서 얘를 3을 만들어 섞어버려요. 3변 밸브가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 C가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이 C가 계속 변. 그러니까 이 3번 밸브가 열었다 닫았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열었다, 조금 열었다 계속 반복해줘야 돼. 이것들을 시스템상으로. 그런 필터링을 하는 이유가 침전물 때문에. 그렇죠. 핀저물. 그러니까 일단은 UV를 통과할 때 필터링이 안 되면은 살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찌꺼기를 전부 다 일단 필터로 잡아내야 돼. 그러고 나서 필터가 그 찌꺼기가 없는 물이 UV를 통과해야 되고 아까 말했던 필터를 통과해야지만이 이게 이제 소독이 되죠. 만약에 내가 그 NUF 필터가 비싸잖아요. 근데 여기를 비싼데 찌꺼기가 바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NUF 필터가 망가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필터를 통해서 물을 찌꺼기를 걸러내고 여기서 미생물만 잡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요. 예. 그 비료가 예. 필요한 그 원소들이잖아요. 그걸 얘기 드릴게요. 그거 제가 깜빡 잊고 빼먹을 뻔했어요. 상식이에요. 우리가 온실은 정밀하다고 정밀하지 않다고 했어요. 비료도 정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액 분석을 2주에 한 번 정도 해요. 순환식을 쓰는 분은 2주에 한 번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2주 동안은 같다. 그러니까 제 회수된 것도 2주 동안은 같다. 그러니까 2주마다 한 번씩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양액을 바꿔주죠. 배양액을 줘서 공급되는 배양액 새 거를 바꿔주고 얘는 그냥 가요. 그러니까 비료의 조성, 그러니까 배액에서 나오는 비료 성분은 비율이 2주 동안 같다는 가정이 되자 그래요. 예, 2주에 갔다. 2주는 갔다. 그래서 저장 탱크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장 탱크는 그렇게 크게 안 만들어. 돈 들어가니까. 2주 동안은 식물이 알아서 비슷하게 먹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정밀하지 않죠. 이게 되게 러프한 거 이것들이요. 굉장히. 그거를 제가 국가연구사업을 이렇게 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배액을 계속 부족해서 계속 바꿔주겠대 내가. 왜? 이라고. 왜? 그럼 사람은 매일같이 건강 체크해서 음식을 바꿔가면서 먹어야 돼요? 대략 2주는 갔다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그냥 갔다 보고 대략적으로. 예. 왜냐면 우리가 주는 비료는 여기다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주는 비료는요 이 배지 안에 있어요. 이 배지 안은 거는 내가 공급한 비료와 배지 안에 있는 비료는 다른 거 비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주는 그냥 퉁치고 간다 그냥 2주에부터 바꿔서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 소지, 그게 굉장히 오해 소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야, 그러면 2주 동안 물을 보관했다 했더니 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보관은 하되 2주치를 보관하진 않아요, 우리가. 예. 교수님, 그럼 저 사막면으로 하지 않고 네. 원수 그 혼합통에다가 만약에 예. 살균까지 다 되어서 나오는 게 소량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 혼합돼서 나갈 때 그 체크가 돼서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은 얘가 그 농축액이 아니라 이시 오류기 때문에 물이 1대1로 섞이나 2대1로 섞이기 때문에 그게 못 넣어요, 그렇게. 예. 혼합통이 아주 미세하게만 계속 그거는 비료가 진할 때 얘기죠.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비료가 물이 많이 섞여 있고 그렇죠. 물이 많고 이시가 5,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이 많이 들어가야 돼서 3번 밸브를 크게 열어버려야 돼요. 이거 솔 밸브로 톡톡 튀는 게 아니라 밸브 자체를 열어버려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2주쯤은 갔다 우리가. 배액의 양이 적다라는 가정하에 아 그렇죠. 못 쓰죠 그때는. 그냥 이씨 무시하고 들고. 그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언제 쓰냐 그거는 이씨를 무시하고 쓸 때가 있어. 언제 쓰냐면 저때 써요. 저기 재배가 끝날 때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그렇게 해요. 그때는 이제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료값 아까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원수랑 섞어버려요 그냥. 원수랑 섞어서 이씨를 예를 들어서 원수 섞었던 이씨가 1.5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쪽 비료에다가 1.5가 들어가게 3.0으로 공급해버려요. 재배가 끝날 때쯤 한 달을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때는 해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이 소독기도 없어. 나는 그냥 그렇지만 비료는 막판에 내가 가만 한 달 돌렸더니 한 5,000평, 6,000평인데 한 달 돌리면은 비료값이 한 1,000만 원 나올 것 같아. 근데 내가 여기서 비료를 300만 원 아끼고 싶어. 그럼 어때요? 그렇게 하면 돼요. 300만 원 아끼면은 뭐 한 달에 인건비 나오니까. 그리고 소고기 먹으면 잔뜩 먹겠죠. 300만 원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재배가 완료된 한 달 전쯤에 그렇게를 이런 데 없는 분들은 많이 하세요. 그렇게. 왜냐면 한 달에 사고 날 일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사고 날 일 거의 없어요. 끝난 상태에서. 그러면요 교수님 예. 들어가는 이씨보다 나오는 이씨가 높은 건 물이 중간에 흡수되기 그렇죠. 무조건 들어가는 이씨보다 나오는 이씨가 낮으면 우리가 비상. 이거 비상. 들어가는 이씨보다 나오는 이씨가 낮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나무가 이씨를 비료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면 이씨를 비료를 더 높게 공급해야 돼요. 공급 왜냐면은요. 우리가 NPK 비료 성분들이 있어요. NPK 쭉 있잖아요. 내가 1 가정을 할게요. 2로 공급을 했어요. 그랬더니 2가 했는데 그 2C가 3.0이었어요. 근데 배지 안에가 나무가 물을 너무 잘 먹어서 2.0이 됐네. 근데 그때 어떻게 나왔냐? 비료가 2가 아니라 3, 2, 1 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비료는 흡수를 잘하는 비료가 있고 어떤 비료를 흡수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비료는 극단적으로 할게요. 3.0, 3.0이에요. 들어가는 게 3.0, 배지가 3.0. 이때도 뭐라고 하냐면은 들어간 비료와 배지의 비율 성분이 달라버린다. 그러면 어떤 특정 성분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를 할 때 공급 이씨보다는 배지나 이씨가 최소 0.5, 그러니까 100을 많이 뺄 때 0.5. 근데 1.0 이상을 우리가 안정권으로 봐요. 그 정도가 들어가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봐요. 배지의 양분 상태로 볼 때는. 일단은 뒤에서 그건 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조금 더 들어가서 할 거고. 일단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우정됐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하려고 해요. 그거는 조금 심화 과정이 돼서 학생들 미안해요. 예. 그거 알 필요가 없는데 지금은. 예. 지금은 알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대가 이런 설비가 있다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책이 없어갖고 제가 이거를 다 저희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 교수님 원실인데 이 용수 탱크 볼게요. 용수 탱크 제일 크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용도가 존재한 탱크로 이제 복수를 사용하는데 보통 2일 정도 사용할 양이 좋다. 그렇지만 이제 최소 하루치는 보관하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은 원칙은 이틀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틀 동안 물이 공급되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고 있어라 원칙이고 그래도 우리는 그러면 하루치라도 보관하고 있어라 정도고요. 그다음 공급하는 탱크에는 온도 조절 장치를 사용하는 거 좋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어느 겨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하수를 많이 쓰잖아요. 지하수가 15도 이하로 떨어질 때들이 있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온수 장치를 쓰면 좋긴 한데 갖고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 있고 나머지는 거의 안 쓰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안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 그냥 있으면 좋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수위를 점검해야 된다. 이거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이거 수위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터 탈 때 있어요. 이거 밸브가 막은 상태에서 막 펌프 돌아가잖아요. 막 큰일 나요. 그래서 저도 한 20년 동안 한 2번은 태워먹은 것 같아요. 2번은 태워먹었어요. 왜냐면 이 밸브가 이게 왜 고장 났냐면은 이게 물이 이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디 밸브가 막혀 물이 안 들어오는데 수위 밸브가 내려가 있잖아요. 물이 계속 들어오라고요. 헛돌면 어떻게 될까요? 타요. 불날 수도 있어요. 탈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거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뭐 아침이고 점심 먹을 때쯤 가면 쇠막대기 갖다가 탕을 탕탕 쳐봐요. 여기 치면은 여기 때가리 대고 여기 쳤어요. 텅 소리 난 거예요? 없는 거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둥 소리 나죠. 그러면 탁탁 쳐보고 또 점검이 이것도 탁 쳐보고 점검을 한번 해봐요. 물이 있나 없나. 물이 있으면은 지금 물이 잘 공급되고 있구나 정도. 특히 저는 언제 하느냐 금요일 날, 토요일 일을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꼭 하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 토요일 날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전화가 와 아줌마가 물을 지금 모터가 돌아가는데 물이 안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종에서 구역까지 차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때 점검 요거 있잖아요.
요거를 하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눈에 보이죠? 단점 뭐가 있을까요? 이거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끊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물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주말 동안에 없는 데서 끊어져가지고 물 받아야 됐어요. 왜냐면 저게 오래되면은 이게 노래지면서 끊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야 노란데 야 좀 이따 갈아야지 하고 있다가 툭 끊어지면은 그냥 물 딱 차가고 그냥 밤새도록 물이 샥 나와갖고 그냥 뭐 침수될 정도는 아닌데 그냥 물난리가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 안 달아서 그래요. 저는 막대기 갖고 그냥 처음엔 달았다가 시간 지나면서 야 굳이 그냥 막대기 갖고 한번 두들기면 끝인데 뭘 굳이 내가 수위가 얼마큼은 필요 없는데 여기까지 물이 좀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만. 그리고 일단은 이 수위 밸브가 있기 때문에 물은 항상 채워져요. 이만큼까지가. 안 채워지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농축 탱크가 되죠. 농축 탱크는 보통 우리가 1톤짜리를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농축 탱크. 저기 농축 탱크가 있죠. 그래서 비료를 이제 A, B 타는데 보통 우리 이제 상업용 온실에서는 1톤짜리가 쓰고 아까 말했던 뭐 예를 들어 5헥타짜리 데는 뭐 2톤짜리, 3톤짜리 쓰러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큰 게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거 청소해야 되거든요. 들어가서 이거 아마 우리 재배사로 일하시는 분들 혹시 취직하게 되면은 이거 비료 여기다 비통에다가 지탄가시 한 포대만 집어넣으면은 아마 밤새도록 이거 퍼내고 있어야 되고 밤새도록 퍼내고 있어야 되고 여기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크면은 이제 일단 옛날에는 PE통으로 된 걸 썼는데 요새는 FRP로 된 거를 지금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것들이 내지는 이제 내와서 P이고 그다음에 이건 FRP로 보이는데 FRP가 돼 있고 그다음에 산테크는 가능한 하부 구멍을 적게 뚫어 누설을 원천적으로 최소화한다. 그래서 그 산테크의 밑에다 구멍을 작게 뚫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지금 이게 A통, B통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산탱크죠. 산탱크가 보통 A통, B통보다 작죠. 사이즈가 작은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이제 더 여담이라기보다는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수업을 할 거지만 잊지 말라고 한번 미리 말씀드리는 게 산통은 진짜 질산을 넣어야 되는 걸까요? 내가 질산을 넣고 싶어서 질산은 뭐예요? 산이죠. 질산을 산통에만 넣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산통에 안 넣어야 돼요. 원래 내가 얘를 1톤을 집어넣는데 만약에 이건 1톤이 아니라 2톤, 3톤짜리 탱크잖아요. 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2톤짜리 탱크에다가 질산을 10리터를 넣을 것 같다. 그러면은 B에만 넣어요. B하고 A에 일부 넣고 나머지 B에다 넣어요. C는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질산을 20리터 넣어야 돼. 그러면 어떠냐면 A통에 조금 넣고 B통에 10리터 넣고 나머지 C통에 넣어요. 왜 그럴까요? 산통에다 다 집어넣으면 사고 나요. 그래도 일단은 A통, B통이라는 걸 넣게 되면 A통, B통이 찍으면서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pH가 모자라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산통이 가동되겠죠. 그러면 산통에서 산이 들어가면서 보게 되는데 만약에 실수로 산통에 있는 솔밸브가 고장나서 막 들어간다고 쳐보세요. 큰일 나요. 그때는 산통에다 산을 다 집어넣어요. 우리가 보통 A통, B통에 C통에 나눠놔요. 왜냐면 밸브가 하나 고장나도 나눠놓으면 어때요? 사고가 완화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산통에서 솔밸브가 고장나가고 싹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저기 김제 어떤 농장이 뿌리가 다 녹아버렸어. 그래서 오이 농장이었는데 오이 농장을 다시 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성으로 해서 산을 갖다가 A통 일부, B통에 많이, C통에 넣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넣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봉장의 통으로 보여드렸고 이거 혼합 탱크예요. 100에서 250리터 뭐 온실의 사이즈에 따라서 혼합 탱크인데 지금 요거는 이제 지금 요거는 지금 P로 되어 있는데 일단 설명드릴게요. 이 관은 P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PVC로 되어 있어야 돼요. 옛날 사진이라 지금 옛날에 산 기계라 이제 P로 되어 있는데 PVC로 쓰는 게 원칙이라. 왜냐면 이게 유격이 생겨요. P는 이게 조였잖아요. 이게 흔들리면서 이제 이게 틀리거든. 그러다 보면은 물이 새요 나중에 가면. 원래는 PVC로 하는 게 좀 비싼 제품들이고 P는 싼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메이커 있는 기계들은 P로 돼 있을 거, PVC로 돼 있을 거고요. 싸구려 기계들은 P로 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원수하고 양액이 섞여서 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EC를 맞춰준 다음에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혼합 탱크에서 물이 들어오려고 보면은 EC가 3.0을 맞추는데 그냥 맞추는 게 아니라 계속 흔들려요. 이렇게
그래서 가끔 전화 오시는 분 중에 하나가 농약 양액기가 잘못됐대. 3.0으로 맞췄는데 2.8, 3.0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2.8이고 3.2고 3.4까지 들어간대. 그러면은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따지잖아. B거를 하루 종일 받았더니 3.1이야. 오케이. 2.9야. 뭐 문제 있어요? 2.8 뭐 문제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하루 종일 줬는데 그 안에 물량이 그 3.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12 정도 들어가면은 우리가 합격이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기계가 뭐야? 왜 그래요? 싸구려 기계니까. 싼 기계인데 정밀한 걸 요구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정밀할 필요도 없고 정밀하면 보장받아야.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잠깐 여기까지만 딱 할게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환경제어도 정밀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얘도 정밀하게 할 필요 없어요. 정밀하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자꾸 거짓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정밀하게 한다. 정밀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물을 줬잖아요. 아까 압력 보정 단추 있죠. 오차 범위를 얼마큼 허용할까요? 우리가 얘기는 10% 내외라고 하는데 실제로 20%까지 봐요. 우리가 뭐냐면은 물을 줬는데 저기가 90이 나오고 여기가 100이 나왔어. 오케이. 저기가 105가 나오고 여기가 90이 나왔어. 오케이. 뭔 그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거 그냥 그렇게 가요. 그러더래요.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가 90 나오고 저기 105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을 좀 더 줘요. 여기가 물이 채워지게. 그래서 그리고 D는 어떻게 105짜리 어떻게 해요? 구멍을 하나 더 뚫어요. 구멍 하나 더 뚫으면 물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조정하는 거지. 내가 물을 앞뒤 물량을 100으로 맞출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압력 보정 단추가 하나에 지금 300원, 400원 이렇게 하거든요. 비싼 건 그렇게 하는데 압력 보정 단추를 3,000원짜리 만들면 가능하겠죠. 3,000원짜리면 가능하겠는데 그럴 이유가 있나요?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배액구 조정을 해주면은 충분히 커버가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얘기할 건 비용 대비 생산성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편차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배액구를 좀 조정해주면은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물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없어야 되겠죠. 물은 적게 들어가는 것은 없게 조금 더 들어가게 물량을 더 주는 거, 물량을 더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균형 맞추게. 그래서 10% 정도면 굉장히 좋은 온실이고 20%까지도 충분히 나거든요. 더 나은 데도 많아요. 여기서 이제 수업을 마치게 지금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다음 수업을 또 할게요.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재밌어요? 네.